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자, 이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 이 다음 세대에게 바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건 학교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 기반을 흔드는 방안들이 담겨 있어 이를 바라보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뷰리지는 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기독교 교육이 학교는 물론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학법 개정의 진짜 얘기, 먼저 CGN-TV 김현정 기자가 준비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립학교법 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사립학교법 개정은 오랫동안 계속된 이슈지만 그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한 김현정 기자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21대 국회에서 이 사학법 개정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왠지 좀 안 좋은 것도 많고 좋은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사학, 사립학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왠지 여론으로 좀 듣기로는 좀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고 또 부의 축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교육의 질은 좋지만 또 이제 그 교육비가 좀 비싸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언론에서 조명하는 사립학교들의 이미지이긴 하죠. 예. 네.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사학 비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의 질 부분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육 공백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교육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수업 일수가 2배가 많았다는 사실은 그 교육 격차를 지적하기 위한 자료였는데 정부가 사립학교를 이제 공립화하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학 비리 문제, 또 하나는 그 사립학교 비중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교육 대비 사교육을 보면 한 7대3 정도 되는데요. 7대3요? 네. 근데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3-4배나 많은 수준이에요. 사실 뭐 교육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를 빼면 교육 체계 자체가 운영되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커리큘럼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면 사실은 그냥 니네 공립학교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100% 것이 사립이 아니군요. 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19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정부 입법 포함해서요. 사립학교법이 74개 조항인데요. 이 중에 25개 조항이 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학부모이시자 또 이번에 사립학교법 굉장히 깊이 있게 취재해 보셨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립학교에는 개방이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개방이사요? 네, 그러니까 뭐 재단이나 법인에서 선임한 이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선임된 이사들인데 일단 이사회 운영의 건강한 견제를 위한 존재죠. 그래서 현행법에는 4분의 1 정도의 수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 2분의 1로 확대를 했어요. 또 하나 쟁점은 학교장을 그동안에는 그 법인이나 재단의 재량으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뽑고자 하는 학교장의 2배수를 임용하게 하고요. 네. 그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거예요. 그 안에 제한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성이 많이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좀 세 번째 쟁점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쟁점은 교원을 임용할 때 그동안에는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뽑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필기시험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또 시도교육감한테 위탁을 해야 돼요. 네. 어떤 학교의 권학이념과 학교의 취지에 맞게 뽑을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권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앞서서도 김현정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립학교 좀 많잖아요. 그게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좀 네. 무미도움이 있어서 야 좋은 사립학교 가면은 좀 좋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 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좌지우지 하겠다고 하면 좀 문제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지금 운행이 되기도 전에 네.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아시다시피 일단 기독 사학이라고 하는 한 네. 학교에서 이제 교원을 임용할 때 항상 이제 면접할 때 세례교인 증명서를 가져오세요라는 작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뭐 차별의 우려가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경고 처분을 내린 거죠. 최근에 올라온 그 학교의 채용 공고를 보니까 네. 없어졌더라고요. 네.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사실 뭐 기독교 성악의 선생님들을 믿고 보낼 때는 그 선생님들이 당연히 기독교이고 그다음에 세례교인이고 어느 정도 양육이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보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증이 안 되게 된다? 뭐 이러면 사실은 왠지 느낌에는 CGN TV의 직원을 뽑는데 다른 종교의 직원들이 막 들어와서 CGN TV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현실인 게요. 기독교 학교에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라는 직책을 둬서 교회 중심부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낚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서 그 교사를 채용할 때 이단이나 사이비의 신도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CGN TV나 기독교 채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일반 사학에 대해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좀 그거를 일반 사학과 기독교 사학을 조금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학은 어떤 뭐 운영이나 뭐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경우들도 많지만 사실 기독사학이라는 거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전에부터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던 부분이니까 그걸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셔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나 사립학교 측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참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김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CGN TV 뷰리지와 함께 하시죠. 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 사학법 개정을 향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성도 전체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 위해 뷰리지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숭실대학교 함승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앞서 이 기자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독교 학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교수님, 이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은 이제 사립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립학교가 건학 정신에 맞는 그런 이제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에 지금 심각한 지금 이제 네.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다. 예. 저는 이 비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긴 한데 그 비리 문제하고 이 소위 그 정체성 문제, 네. 우리가 보통 가버넌스 문제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그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는
구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섞여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앞서서 이렇게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승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쟁점은 이건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쟁점의 내용들도 중요한데요. 그 사립학교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제정의 목적 자체가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에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법들도 사립학교의 지능, 육성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렵고 대부분 다 규제, 제한 이런 일반도로 가는 이 경향성에는 우리가 조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그 한국 교회가 또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법에 굉장히 민감한 것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학이념 구현에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한국교회나 기독교 학교와 충분한 대화 없이 진행된 부분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될 게 과연 이 공교육의 현재의 이 시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공교육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금 현재 공교육의 어떤 배경,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그야말로 교육열이 높으니까 초등학교를 여하튼 이제 다니고 싶어하고 그래서 국가가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했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국가는 초등학교 설립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재정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건 전부 다 사학에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립학교 좀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교육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국가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평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교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4년 평준화를 사실은 이제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평준화를 하고 사립학교는 그냥 자율적으로 원래 사립 정신 그대로 맡겨놔야 되는데 사립을 다 포함해서 획일적인 국가 주도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 선발권도 없어지죠. 또 국가 교육 과정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사립학교가 이제 준공립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지금 치명적인 이 타격을 받은 학교가 이제 종교계 사립학교예요. 건학 이념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하나가 얘기했듯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불교계 사람이 사회에서로 들어와서 우리 불교교 반하고 가치관을 살릴 수 있는 기독교 거예요. 반합시다 하면 진짜 건학 이념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기정추가 지금 활동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정추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2012년도요. 기독교 학교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네, 그 전부터 계속 비정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의 위기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다 있는데요. 내적인 위기는 그 학교가 정말 기독교 학교답냐 이런 정성적 평가의 부분이라면 그거가 별개로 법과 제도가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정추는 이런 법과 제도 안에서 기독교 학교가 건학 이념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추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뭐 여론을 좀 만들고 있긴 한가요? 어떤가요? 예, 저희 기정추에서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학교 법인의 입장, 또 학교장들의 입장, 교장, 교목들, 또 한국교회 입장들이 다 다르고 이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의 질은 확실하게 좋거든요. 이 교육의 질에 어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둬놓고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가치관, 다양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단일한 교육 과정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몫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획일적이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하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건학 이념, 가치관 교육이거든요.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립의 이유가 있죠. 그럼 지금 외국의 사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의 사례는 이렇게 통제가 좀 강화되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특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학교예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율성에 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사립학교라 그러면 얼마든지 교육 과정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학생 선발권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 과정 편성권, 권학 이념에 맞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원 임용, 그 권학 이념에 찬동하는 교사. 그렇죠. 스승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등록금 책정권,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구성권, 이사. 근데 이게 지금 이 5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이 법인 구성권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교원 임용권, 그렇죠. 학교 장이나 교사가 말하자면 크리스찬 가치관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한 지금 교장과 교감도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외국 사립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요, 이제 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제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바우처 제도요. 예, 이건 뭐냐하면은. 국가가 사립학교를 직접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니까 부모에게 바우처라고 하는 일종의 쿠폰을 주면은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쿠폰을 대신 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그 부모가 낸 쿠폰을 가지고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환을 하면은 재정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덜란드는 사립학교지만은 국가가 재정을 거의 80%, 90% 지원을 하지만은 절대 통제를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왜? 그만큼 이제 사립학교가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재정을 지원하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등식은 이거는 굉장히 지나친 등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엘리트는 또 엘리트답게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내 자녀를 그렇게 교육할 권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크리스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좀 메시지는 좀 부탁드릴게요. 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사실 한국교회의 자산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안에서 실력과 신앙 이 2가지를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내지는 신앙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고요. 그 기독교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도 오지만 비기독교 자녀들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켜내야 돼. 어떤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께 그러니까 비리 문제. 사학 그러면 연관어가 마치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 형성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 비리가 이제 일부의 비리입니다만 그러나 일부의 비리라도 지금 엄청나게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기독교 학교가 앞장서서 이 사학의 비리만큼은 막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기독교 학교 그 자정위원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함께 365일 그야말로 사학의 비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하고 자체 고발할 수 있도록. 좋네요. 예, 그렇게 해서 여하튼 우리 기독교 학교는 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온 국민들 앞에 그야말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누면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차세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의 이 상황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또 협력의 이 대상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비전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나아갈 방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학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다 국가가 재정 지원하고 국가가 정한 내용, 획일적인 내용을 그냥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일 수가 있고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학교가 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선생님들이 신앙적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회복되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